한국산 전자개표기, 중국산 전자개표기로 전세계 반미 친중 정권을 양산시키고 있는 부정선거 카르텔과 인류한 딥스테이트 세력을 척결하는 것이 인류의 소명이 되고 있고, 그 인류의 소명을 이룰 사람이 트럼프고,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된 걸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라고.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정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저희들을 믿고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믿어주십시오.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있고, 네. 하지만 여전히 믿어달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대통령을 믿어야 된다.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특별편성 윤석열 대통령의 여우사냥 작전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주당뿐만 아니고 국민의힘에도 많은 종부, 친중, 매국노 세력들이 드글드글하기 때문에 색출하기 위한 작전 펼친 거다. 제가 이때 가졌던 의문이 왜 이렇게 계엄을 느슨하게 했지? 왜 그렇게 헐렁헐렁하게 해갖고 정권을 넘겨주냐라고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계엄하고 난 다음에 반응이 딱 두 가지였는데 전두환처럼 하지 왜 안 했냐. 또 하나는 술 먹고 이제 술김에 저지른 일이다. 서정덕이가 왜 그런 얘기를 했겠냐. 유일리가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정덕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냐는 거죠. 이게 장난이냐는 거죠. 생각의 수준이 참으로 좀 어이없는 거죠, 사실. 왜 하필 3시간 반 뒤에 4시 반에 이제 계엄을 해제했냐? 정육수가 안 돼갖고 해제는 못할 건데 해제하겠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시간 좀 끌었어요. 네. 시간을 끈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 이전에 탄핵위기가 계속해서 있었어요. 9월 위기설, 10월 위기설 있었는데 이제 제가 열심히 활동해갖고 그 위기들을 무마시켰는데 무마시키고 난 다음에 12월 3일 날 비상계엄령을 이제 선포함으로 인해갖고 그잖아요. 왜 굳이 그때 했냐. 왜 이런 굳이 모험을 걸었냐 하는 부분은 의문을 갖고 있었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고, 그냥 계엄이 있고 비상계엄이 있거든요.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는 영장제도 때문이다.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계엄이 아니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거죠. 목적 자체가 누군가를 영장 없이 잡기 위해 갖고, 어디를 영장 없이 털기 위해 갖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계엄을 느슨하게 했냐? 계엄 끝나고 난 다음에 박지원이 뭐라 그랬냐? 미쳤다. 그리고 바보다. 아니 하려면 다 잡아가두고 어렵지 않아요. 방송국에 군대 넣고 국회 군대 넣어갖고 이제 땅땅땅 들이온 애들 다 잡아놓고 하는 거 일도 아니에요. 일부러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한병도 이게 무슨 일이고, 김상욱 내가 오버 바로 잡아줬어. 오마이 좀 데리고 와줘라 그랬어. 형님 나 국회의원 그만하려고. 이게 김상욱 의원이 한병도 전 정무수석, 이 사람이 이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이제 문재인 쪽 인사거든요. 김상욱 예초부터 불악지였던 거죠. 어떻게 수습하려고 다 가담했던 공격하니까 김상욱 감옥 가야죠. 나는 잡아가지 마소 이랬다. 요때가 이제 이 정치검사 한동훈이 대놓고 이 대통령을 막 협박하던 무렵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에 의도적으로 이제 이탈표를 한동훈 쪽에서 계속해서 만들었어요. 108이 반대가 나와야 되는데 104가 나오고, 내 말 안 들어주면은 김건희 특검 통과시킬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한동훈이 압박하던 무렵이 이 무렵이었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독대해야 되겠다 막 우겨갖고 독대를 했죠. 이 독대가 끝나자마자 누구를 만났는데 그 만난 사람이 주경호죠. 요번에 이제 구속영장 기각됐죠. 두 사람만 입을 딱 맞춰갖고 우리 서로 사전에 짠 거 아니다 얘기하자라고 하면은 아무도 사실을 밝혀낼 수가 없는 거니까. 예, 그래서 구속영장 기각됐죠. 그리고 낱낱이 드러난 내부 밀정 18인. 두 사람이 이제 지시를 한 거예요. 한동훈이 지시한 쪽이 있고 주경호가 지시한 쪽이 있고. 한동훈이 지시해서 그 지시에 따라서 움직인 18명이 해제할 때 그때 들어가서 찬성표를 던졌던 거고요. 그 18명 중에 한 명이 사실은 장동혁이었습니다. 그렇죠. 친한계였습니다. 친한계 대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는 항상 이제 배신하고 이제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동지도 없다는 거죠. 이 장동혁이 지금 반 한동훈의 선봉에 서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때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김문수가 지금 저렇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왜 3시간 반 뒤에 계엄을 해제했을까? 어딘가에 누구를 보내갖고 누구를 잡는, 누구를 터는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갖고 시간을 끈 거구나. 어디를 갔었냐? 선관위에 갔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왜 유리한 상황에서 왜 굳이 모험을 했을까? 이제 꼭 해야 될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거고요. 그 무렵에 중국 간첩, 중국인 해커 잡기 위해 갖고 아마 했을 거다. 그 나라는 두 개의 비교적 작은 나라들이지만 그래도 국제사에서 여전히 규모가 있는 나라입니다. 저는 그 전쟁을 제가 막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제 젤렌스키 만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남한하고 대만이죠. 북한이 한국을 쳐들어오고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계획이 잡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전쟁을 막아야 되니까. 네. 예. 비밀리 방황했던 FBI 국장, 중국 CCP 해커를 언급했다. 바이든 때 FBI 국장입니다. 그러니까 반 트럼프예요. 하지만 중국 CCP 해커 언급을 했었다고요. 이런 것들이 다 물밑에서 있었던 대통령이 이제 결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일단 비상계엄의 요건은 적과의 교전이라는 거죠. 네. 북한이 쳐들어온다든지 그런 네. 낌새가 있을 때 정당화되는 거고요. 중국 간첩 체포를 위해 갖고 이게 필요했던 거고, 북계의 선거 관여 행위. 북계지만 사실 중국이죠. 그 이후에 하나씩 SBS 8시에서 뉴스 단독들이 하나씩 터지기 시작합니다. 선관위를 쳐들어갔었다. 부정선거 수사 목적이었다 하는 것들이 하나씩 이렇게 드러나요. 부정선거를 믿게 되면 그때부터 고통스러워져요. 부정선거를 부정하면 서정덕처럼 편하게 살 수 있어. 대통령이 부정선거 있다고 얘기했는데 일단 심각하게는 생각을 해봐야 될 거잖아. 그러니까요. 예, 김구 선생이 이제 꿈꿨던 나라가 사실은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나의 소원에 보면 미국식 자유주의를 엄청나게 찬양했고요. 반대로 소련의 공산주의는 막 까놨어요. 민주당에서 김구 선생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하는데 그거는 사실 양두구육입니다. 보수 사상이 김구 사상이 보수 사상이에요. 김구는 우파야. 처음 옛날부터 우파였어. 그러면서 이제 김구 선생이 민주주의를 정의하셨는데 언론의 자유, 투표의 자유, 다수결의 복종 이 세 가지를 굳건히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언론의 자유, 투표의 자유, 다수결의 복종. 투표의 자유가 뭐죠? 부정선거 없는 게 투표의 자유잖아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됐는데 임기 5년 마칠 때까지 밀어줘야 되잖아요. 네. 계속 탄핵 시도했던 게 그게 다수결에 불복종한 거니까 그 민주주의 아닌 거잖아요. 언론의 자유를 막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도 몇 번 폭파된지 모르잖아. 권미란 앵커님 그 방송에서 그 얘기했다고 자르는 거. 그게 언론의 자유 박탈하는 거잖아요. 민주파 추수해가지고 막 잡아놓고 또 언론의 자유 박탈하는 거잖아요. 부정선거가 진짜 내란이고 외환이라는 거죠. 부정선거를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요. 믿어도 정상, 안 믿어도 정상. 하지만 부정선거 수사를 반대하는 사람은 비정상이라는 거죠. 부정선거 말 못 꺼내게 하는 사람은 부정선거 검증하자는 것조차 못하게 하는 거잖아.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보면 될 거 아니야. 확인조차 왜 못하게 하냐고. 네. 까보면 되잖아. 까보자는 걸 반대하니까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부정선거에서 팩트체크 해보자라고 YTN 사장이 얘기하니까 노조에서 막 들고 일어나갖고 아니 누가 길을 의심하게 하는 짓이다. 누가 지구를 평평하다고 주장하면 언론이 팩트체크 나서야 하나 이러면서 막 들고 일어나. 아니 이게 평평 안 하잖아. 지금 저보다 펴면 종이가 이래야 되는데 이런 종이들이 넘치잖아. 야 이게 왜 평평한지 규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이런 얘기를 하면 야 너 그거 유튜브 보냐. 거리를 두자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취재하는 게 사실 기자들의 사명이자 사회 부조리가 있나 없나 우리가 한번 파고 들어가 보자. 이게 당연히 기자의 사명이자 의무 아닙니까? 그럼요. 예, 그럼요. 당연한 거죠. 사람이면 당연히 가져야 될 생각이죠. 그러니까 양심을 어디다 버렸냐고요. 예, 개돼지죠, 개돼지. 가축들이죠, 가축. 정말 지금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수사를 지금 국민들이 다 반대하는데 그거는 사람이 아니고 그거는 가축이야, 가축. 부정선거 얘기하면은 너 위험해라고 협박하니까 네 그러면은 저는 아무 말 안 하고 부정선거 자꾸 얘기하는 쟤들 극우라고 놀릴게요. 걔들하고 안 친하게 지낼게요. 이런 거잖아요, 지금. 막다시킬게요. 네, 맞고 아니고를 떠나갖고 일단 대통령이 얘기한 건데 대통령이 얘기한 걸 일단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될 거 아니냐고. 왜 생각은 안 하고 대통령이 술 처먹고 이상한 짓 했다라고 한 얘기를 하냐고. 한겨레 증권부장이 그런 얘기하면 내가 말을 안 해요. 유대리 증권부장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러니까 전기차 2차전이 잘 되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부터 수호해야 된다. 네. 예,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코너에 몰릴 때 2차전 주가가 떨어진 거예요. 빤히 보이잖아요. 왜 그 얘기를 안 하냐고. 그 핵심을 빼고 자꾸 얘기하냐고. 그러니까 말이 자꾸 겉돌지. 중국 계정으로 의심되는 댓글을 보니까 한국 전기차, 한국 2차전지 막 까는 댓글들이 많더라. 초안전, 한계를 뛰어넘는 전쟁,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전쟁. 사회 곳곳에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광범위하게 쫙 숙주를 붙들어갖고 정치 판사들, 정치 기자들 이런 애들을 막 붙들어갖고 내부에서 갉아먹게 만드는. 검찰, 법원, 제도권 언론, 부정선거의 교도부, 선관위, 김일성 취재 사상을 가진 내란 선동범 이석기를 양심수라고 하는 민노총과 정교조, 정의구현 사재단, 민변, 민주당, 조국신당, 이준석당, 정의당, 민주당, 진보당 여기서 하나 빠진 게 국민의힘이라고요. 사실은 그 새끼들이 핵심인데 핵심을 빼고 곁다리 짚는 거예요, 자꾸.
국민의힘 탄핵되는 자체가 보수 정당이 아니에요. 기회주의 정당이야 그거는. 옛날에 일제시대 때 친일파했던 새끼들이고 군사정권 때 빌부터 갖고 한 자리 해먹던 놈들이고 그래서 사상이라고 할 게 없어. 보수 사상이라고 할 게 없다고 그 당은. 그냥 민주당은 나쁜 새끼들이야. 빨갱이는 때려 죽여야 돼. 이것밖에 없어 거기는. 보수니 진보니 다 헛소리입니다. 예. 우리들끼리나 싸우지 걔들은 다 친하게 지낸다고. 개혁신당 이준석 선임 비서관이 꼬알라된 여성 보좌관 있어요. 와서 좀 더듬으세요 해갖고 민주당 장경태가 와서 더듬다가 그 문제 터진 거잖아요. 우리끼리나 야 너 민주당 지지해 씨발 새끼 너 국민의힘 지지해 씨발 새끼 하고 싸우지. 이준석 장경태는 같이 술 먹는 사이라고 같이 더듬는 사이라고. 그래서 내가 말한 것이다. 트럼프가 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한다라고. 글로벌한 문제이기 때문에 글로벌 부정선거 카르텔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의지를 갖고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절대 풀 수 없는 문제예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실망한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은 그람시의 진지전 기동전 이론을 따르는 딥스테이트와 부정선거 카르텔과 대결해온 트럼프 공화당이 대선에서 승리하도록 기도할 때이다. 그리고 결국 트럼프가 당선된 거죠. 한국산 전자개표기, 중국산 전자개표기로 전 세계 반미 친중 정권을 양산시키고 있는 부정선거 카르텔과 인류한 딥스테이트 세력을 척결하는 것이 인류의 소명이 되고 있고 그 인류의 소명을 이룰 사람이 트럼프고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된 걸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라고요. 이게 처음부터 그랬던 겁니다. 중국인 간첩 언급 윤석열 담화에 놀랐고 불만.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갖고 부산에 정박 중이다. 뭐 쭉해서 중국 얘기를 꺼냈어요. 얘기를 하자마자 국민의힘 반응이 어땠냐? 탄핵해야 된다고. 잠자코 있던 오세훈, 유정보, 홍준표 이런 사람들이 다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탄핵시켜야 된다고. 무슨 얘기죠? 이 새끼들이 중국 끈앞풀이였다는 거야. 이게. 이복현이 이 얘기 듣고 탄핵해야 된다. 이복현 금감원장, 그 다음에 한국은행 이창용, 그러니까 다 친중이었던 거예요. 다 친중. 다 드러난 거예요. 나 친중이야 하고 손는 거예요. 여우사냥. 예. 그리고 그 이후에 탄핵이 된 거죠. 훨씬 더 광범위하게 구석구석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네. 예. 조선일보가 중국 전기차 찬양하고 중국 배터리 찬양하는 게 우연이 아니란 말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은 현대차 건데 거기서 중국 배터리를 찬양해요. 중국 전기차를 찬양한다고. 그리고 표결 무산됐고. 표결 무산되면 그 같은 인기에 못 올려요. 무산된 건데 그거를 국회의장이 투표 불성립이다 이렇게 발표한 거라고. 그러니까 다 지금 모든 게 불법이라는 거죠. 이거부터 12월 14일에 그 통과된 것도 그것도 원인 무효야. 법을 지킨 게 없어요. 법을 얘들이 안 지켜. 윤석열 대통령만 법 지킨 거야. 법을 안 지키면 국민들이 분노해갖고 멱살을 잡아야 되는데 법을 안 지켜도 안 지켰네 하고 넘어가니까. 방송에서 막 얘기하고 막 뭐라고 하면은 생각이라는 걸 안 하니까 그런가 하고 넘어가니까 그게 사실 편하니까요. 서정덕이 같이. 주인의식이 없는 거야. 그건 개돼지 가축의식이야. 그거는. 부결되고 난 다음에 한독수, 한동훈 대국민 담화를 해갖고 네. 윤 대통령 조기 퇴진하고 내 한동훈하고 한독수하고 둘이서 공동정부를 만들 거다 얘기했죠. 미친 새끼야. 요거 하니까 윤석열 내란에서 한독수, 한동훈 2차 내란으로 확장되고 있다. 막 얘기하니까 얘가 꼬리 내려갖고 그러면 제가 통과시켜드릴게요. 나 봐주세요. 해갖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12월 14일 날 찬성 204표. 4표만 더 단속을 했으면 통 안 됐을 거예요 이게. 그럼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이야. 이건 누가 한 거죠? 한동훈하고 한동훈 그 이제 쫄자들이 한 거잖아요. 네. 처음부터 고립무원이었어요. 처음부터 고립무원이었다고. 국민의힘에서 당연히 탄핵 무효, 탄핵 반대 이거 시위를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안 했어요. 누가 했냐? 정광훈 목사님이 하셨다고. 이때 또 큰 역할을 한 게 신의식이잖아요. 네. 깜빵 가 있는 그 누구더라? 배인규. 네. 그 사람들이 집회를 여니까 힘이 쏠린 거잖아요. 사람들이 야 저기라도 나가서 우리 억울한 마음을 호소해야 되겠다. 이분들이 판을 바꾸신 거예요. 사람들이 거리로 막 몰려 나오니까 거기서 딱 모아보니까 이거 11월 28일에 광화문에 딱 모인 거 보니까 이랬다는 거죠. 이게 탄핵 반대. 네. 이게 탄핵 찬성이었어요. 국민들이 이렇게 몰리니까 이대로 가다가 이거 탄핵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분위기였다니까요. 여기에 또 큰 역할 했던 게 뭐죠? CIA 신고. 미국 이때도 도와줬다고요. 그래서 이때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 체포 시도가 있었는데 이때 저지가 됐었죠. 그리고 기엄 당시에 군이 선관위 총 4곳에 갔는데 중앙선관위는
통합선거인 명부를 얻으러 간 거고, 관악구청 선관위에서는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들러 간 거고, 양구구청 선관위는 유령 주민 그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간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관위 연수원을 갔는데 12월 3일 선관위 연수원에서 실무자 민간인 90여 명 감금, 정보사 블랙요원 일부 미복귀 내란 여전히 진행 중, 선관위 연수원 중국인 해커 부대 90명 누구. 중국인 해커 90명 얘기 있잖아요. 그거는 1월 16일이고요. 12월 26일 날 이미 사설에 얘기가 있었다니까. 1월 16일 날 스카이데일리 보도에서 나라가 발칵 뒤집힌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20일 지났어요. 무슨 얘기죠? 선관위 연수원 중국인 해커 부대는 결코 거짓이 아니라는 겁니다. 20일 전에 기사가 이미 나왔었다고 이게. 요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재판 과정에 이게 다시 나온다니까요, 지금. 예. 계엄 처음에 선포할 때부터 종북 세력 척결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계엄을 선포한 목적이 간첩단 잡기 위해 갖고 선포한 겁니다. 영장 없이 간첩단을 체포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라고요. 재판 과정에 지금 증언으로 나오잖아요. 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언제? 2020년 총선, 2022년 대선, 2024년 총선에서. 그리고 2020년 지선은 경기도하고 서울시 각종 구청장 선거에서. 어디서? 9개 선관위 비밀사무소에서. 그리고 요번에 선관위 연수원. 무엇을? 선거 결과를. 어떻게? 1번 사전투표에 유령투표지 집어넣기, 2번 특히 관내 사전투표를 중점적으로, 3번 전산 프로그램 해킹을 통한 1번표 몰아주기, 4번 전자개표기 해킹을 통한 2번표를 1번표로 바꾸기 및 2번표 무효표 만들기, 5번 이 모든 사항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하기 위해 여론조사 조작하기 등등의 방법을 통해. 6번 왜? 친중 매국노 정치인들을 당선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을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스티브 벤이 하는 그 워룸에 존 밀스 대령이 이때 방송 게스트로 이때 출연해갖고 지금 이분이 뭐 하고 있다? 국무법 수준 작업을 하는 거죠. 이재명이 얘기하는 겁니다. 미군 철수를 원하며 점령군이라 일컫고 사드 미사일을 철수시키길 원하는 하드코어 친중 자익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국무수석 차관보를 앉힌 사람이 누구다? 트럼프다, 트럼프. 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선거 개입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법적으로 선관위를 압수수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것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후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투표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측근 탄핵 소추 직후 관져서 윤석열 대통령 만났다. 이때 만난 사람이 매슐랩 공동의장이에요. 대한민국 선거는 누가 좌우합니까? 하위가 좌우합니다.